말을 잘하기 위해선 질문, 칭찬, 경청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질문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단답형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오늘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셨을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김철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화의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계속해서 화술 강좌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드릴 이 질문하고 칭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소재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대화의 클래스 말고 과거에 진행했던 화술 강좌, LBC 화술 강좌를 보셔도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질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 말고 과거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 위주로, 여러분이 놓치셨을 만한 위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왜 하는 걸까요?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질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질문은 실은 다른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도록 질문한다. 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즉 인터넷에 접속을 해도 사람마다 얻어가는 정보가 다릅니다. 왜 다른가요? 다르게 검색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정보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1대1로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인터넷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것만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검색어. 인터넷이라면 검색어고 우리가 1대1로 대화를 할 때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것은 상대가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는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점점 더 친밀감이 생기는. 그래서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한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수많은 더 큰 정보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고 싶은 이야기들, 혹은 그 사람이 가진 관심사,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내가 가진 나의 테두리 안에서 비어있는 퍼즐만 상대를 통해서 맞추게 됩니다. 나의 알에서 깨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상대는 내가 원하는 그 퍼즐 조각 몇 개만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할 때 내가 비록 아는 것이어도 상대가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게만 한다면 처음에는 저거 나한테 이미 있는 퍼즐인데 이거 이미 나한테 있는 지식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기꺼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프레임 안에 있는 퍼즐 이외에 이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줄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질문은.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대답하기 편한 것을 질문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도 있지만 아예 모르는 분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세계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세계 안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내가 모르는 것을 열린 질문으로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쉽게 그것을 풀어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바꾸셔야 돼요. 질문은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뭐든지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인데
혹은 이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인데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는 것 같았던 정보와 융합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시각이나 상대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 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해져요. 관계 맺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실은 어떠한 기술적인 것이 불필요해집니다. 그냥 편한 대로 지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편한 대로라는 건 기존에 했던 대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편한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뀐 상태의 그 편안함이에요. 즉,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상대한테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편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시점.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로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익히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상대가 말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지루하겠죠. 그리고 상대를 뭐 모든 사람은 그렇진 않겠지만 좀 우습게 보거나 낮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저거 다 아는 얘기 하고 있네.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 뭐 그러면 내 질문 자체가 혹은 나의 방식 자체가 너무 틀에 박힌 질문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저 이미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내가 질문해놓고 그건 아는 얘기니까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말을 끊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윗사람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랫사람에게도 질문이 좋은 거지. 상대에게 질문을 해서 뭐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해놓고 딱 질문해놓고 아는 얘기 나오면 그건 됐어 하고 혹은 말로 안 해도 뭔가 표정이나 뭐 이런 다른 비언어적 메시지로 지루함을 보이고 그러면서 상대는 대답하기가 싫어지고 더 추가적인 정보를 더더욱 주기 싫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눈치 강의에서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아는 걸 모르는 척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어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거는 실은 무언가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막 튀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물론 그때도 막 거짓되게 자기를 포장하면 안 되지만 그럴 때 빨리빨리 뭔가를 배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눈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할 때 훨씬 더 많은 걸 얻게 됩니다.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요. 단답형으로 하지 말아라. 단답형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말아라. 뭐 논술형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물론 그게 뭐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게 절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질문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리고 이거를 상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그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식사한 집, 뭐 오늘 식사하신 거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아무리 논술형으로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와 관계가 형성이 돼 있지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상대를 뭐 편하게 해준다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상대에게 뭐 그닥 친해질 기회가 없었다면 아니면 내가 정보를 먼저 주지 않았다면 그런 식으로 대답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논술형 질문으로 한다. 뭐 그래서 어떻게 드셨어요? 뭐 이유를 물어본다거나 그런 것보다 내가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를 파악하고 그리고 상대가 이런 것에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기를 오픈한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사람이면 내가 정보를 먼저 더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먹었는데 그래서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단순한 말이어도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런 날씨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날씨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보다는 조금 더 대답하고 싶겠죠.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좀 놀러 가고 뭐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진 못하네요. 요즘 어떠세요? 한 이 정도로만 물어봐도 그냥 네 뭐 이러기는 힘들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상대를 좀 파악해야 된다는 게 그냥 이런 날씨 좋아하세요로만 물어봐도 구구절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목적은 상대를 편하게 해줘서 그 상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주게 하는 거니까
그 상대가 알아서 정보를 많이 준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생각하고 질문의 목적을 바꿔서 생각하고 이런 바뀐 목적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질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게 항상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생각했을 때 질문에 대해서 너무 고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가 이미 많이 정보를 주고 있으면 질문을 잘해야 되는 시점은 상대가 정보를 잘 안 주고 있을 때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정보를 잘 안 주니까 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 질문을 여러 번 해요. 식사 어떻게 맛있게 하셨어요? 아, 네. 아, 그래요? 뭐 입에 안 맞으신 건 없었고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이따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더 드시러 갈까요? 아니요. 그건 좀. 아,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좀만 답답하죠 벌써. 뭐가 문제냐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질문이 아무리 좋은 거고 상대 마음을 열고 이 질문을 통해 상대 생각을 연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내가 질문을 해서 상대가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반복해서 질문을 한다고 한들 상대는 정보를 안 줍니다.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논술형 질문으로 하더라도 이게 단답형 질문으로 하다 보면 상대를 취조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예 아니로 대답하게 하고 정보를 얻게 하고 그런데 상대가 정보를 안 주는 상황에서는 논술형 질문을 해도 큰 그 개선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보를 먼저 줘야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100을 주면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10이라도 주려고 해요.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100을 주면 나도 주고 싶어요. 나도 100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노력에 그걸로 하면 난 그동안 안 해왔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10의 노력을 들여서 100의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10의 노력을 들이면 1개를 겨우 꺼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질문을 앞에 내 정보 쭉 주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질문을 탁 했는데 정보를 하나 줬다. 그러면 사람들은 서운해하죠. 아, 저 사람 왜 나 싫은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이라도 짜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대답을 짧게 하잖아요. 단답형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실수하는 게 반복된 질문을 하고 그 반복된 질문 속에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짧고 내가 기대한 것만큼의 정보를 안 주니까 점점 더 실망하고 상대에 대해서 뭐 분노 아닌 분노가 올라오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상대가 정보를 안 주면 질문을 추가할 게 아니라 내 정보를 주는 것을 더 추가해보고 질문을 붙인다예요. 그리고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 것만큼 주지 않더라도 내가 감정적으로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대답이 힘들구나. 그걸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스몰토크라는 책을 통해서 거기에 공식을 보시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스몰토크 공식을 보면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니까 가장 먼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기도 하고 내 정보를 주라.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줄 건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오프라인 과정에서 실습을 이제 좀 시켜보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정보를 주거나 공통정보, 뭐 날씨 얘기나 인테리어 이런 얘기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는 뭐 했다. 뭐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근데 이거를 정말 못 하십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질문을 논술형 질문으로 바꿔서 하는 거는 쉽게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보를 주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내 정보를 주는 이유는 상대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럼 질문의 목적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걸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유도 상대에게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더 적은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아는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내가 전혀 질문할 생각조차 못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윗사람이다 했을 때는 질문을 할 때도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 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줘 보겠어? 라고 물어보는 게 더 나았습니다. 내가
80%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장기적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지적받아서 이거를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상대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입장이면 조금 더 편하겠죠. 아까 말했던 공식,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 내가 의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내가 윗사람일수록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윗사람일수록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물어보고 그래서 상대가 말을 하면 그 대답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 질문에서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질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질문을 해요. 상대가 정말 정보를 주기 시작했어요. 대답을 길게 쫙 해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거. 상대가 대답한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아무리 세련된 질문, 아무리 자기 정보, 내 정보를 얹어서 상대를 편안하게 질문을 하더라도 상대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상대의 무의식 속에서 내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정보를 줬어요. 그 정보가 가치 있게 이용되길 바라겠죠. 여러분들이 예술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작품을 만들었어요. 상대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어디다 걸어놓지도 않고 창고에 처박아 놨어요. 보지도 않아. 쓰이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가능하면 팔고 싶지 않겠죠. 더 이상 그 사람에겐 작품을 건네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돈을 많이 주면 건넬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겁니다.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대답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렇구나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약합니다. 상대가 대답을 길게 했으면 그 대답한 것에 대해서 뭐 나의 의견이나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 상대 말을 요약해서 이런 생각이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정도 그것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 대답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화술이나 이런 걸 훈련했을 때 많은 실수가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데 무슨 이 질문에 한해서 생각을 해보면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굉장히 막 생각을 하세요. 언제? 상대가 대답할 때도. 상대가 대답할 때도 내가 질문할 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답이 들리긴 들리는데 한쪽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이 책을 읽을 때도 쭉 읽다가 잠깐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과 함께 쭉 읽고 다시 생각해보면 다른 생각이랑 함께 읽은 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생각을 털어내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책을 오히려 빨리 읽으려면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또 잡생각이라고 표현했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한 줄을 읽고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례를 경험했던 누군가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 밑에 줄을 읽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랑 같이 생각이 떠오른 상태에서 읽어요. 그렇게 읽고 그 페이지를 보면 그 생각과 함께 떠오른 그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떠오른 페이지와 생각이 떠올랐으면 생각을 하고 연결을 짓고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짧게 걸립니다. 똑같은 시간 대비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강박에 갇히지 마시고 상대가 대답을 할 때는 그 대답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나는 상대 말 잘 들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상대 말을 듣기는 듣는데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말이 끝나고 나서 그 상대의 말 중에 대부분이 기억이 안 남아요. 그리고 그 말이랑 동시에 내가 할 말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의 좋은 부분도 잘 떠오르질 않아요. 이게 두 가지를 노렸기 때문에 결국은 한 가지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것과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영화관에서도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이렇게 쭉 본 영화와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본 영화, 이게 결과적으로 기억나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물론 그 영화가 재밌고 몰입도가 높으면 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겠죠. 아니면 내가 그런 영화나
보면서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했으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해도 머릿속에 많이 남겠죠. 대화도 똑같아요. 상대가 굉장히 세련되게 말을 잘하고 나를 몰입시키는 사람이면 내가 다른 생각 안 하고 말이 편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니어도 누구와도 편하기 때문에 굳이 나와 대화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그런 세련된 말을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도의 화법을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과 말을 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말을 잘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런 고도의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세련됐다고 여기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편한 상대가 되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훈련은 상대와 말을 할 때 상대가 말하는 거를 최대한 듣는다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마치 영화 평론가가 영화를 보듯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그 영화를 잘 기억하는 것처럼, 물론 평론가들도 영화 여러 번 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상대와 대화를 할 때도 그 상대 말을 들으면서 내 말을 동시에 생각해도 그게 충분히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좀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상대의 말을 최대한 듣는다. 질문할 거를 일단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을 듣고 나서 거기에서 키워드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응대를 하고 잠깐 침묵이 생겨도 괜찮아요. 뭐 그 침묵이 그 질문하기까지 뭐 10초가 걸리겠나요? 5초가 걸리겠나요? 5초 정도도 괜찮아요. 물론 5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은 3초도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말을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침묵이 두려워서 할 말을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을 인정하고 할 말을 나중에 상대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하는 게 나중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더 양질의 질문을 하게 되고요. 질문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의 말을 정리해서 이런 생각이구나. 내 생각에도 참 그런 부분은 인정할 만한 것 같아. 이래서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 몇 개만 있어도 되겠죠. 이제 이런 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이제 편안하게 해준다,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그림이 그려져요. 조금 더 세밀한 그림이. 내가 하려는 말을 조금 축소한다거나 조금 더 과장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가 조금 더 편하게 말을 해줄 수 있도록 기를 터준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장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축소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때 내가 지금 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게임을 오래 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축소를 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스테이지를 그 게임을 클리어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친구는 한 방에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요.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스테이지 한 방에 클리어하냐? 그 정도 레벨이면 그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 레벨에서는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하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죽냐? 라는 그런 질문이 상대한테는 약간 으쓱해지면서 어떻게 한 방에 죽냐 했을 때 레벨 오르면 돼. 아니면 지금 이런 하고 구구절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상대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리고 약간 보람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약간 과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른이신 분들 만났을 때 인물이 정말 참 좋으세요. 젊으셨을 때 인기가 어마어마하셨겠는데요. 여기서 더 그분이 약간 칭찬이나 이런 아부에 약하시고 그런 게 익숙하면서 또 약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세게 아부처럼 해도 되겠죠. 연예인의 비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성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녔을 것 같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과장하는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약간 칭찬 같기도 하고 상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것도 생길 거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떤 부분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과장을 할지 축소를 할지가 보입니다. 근데 상대 말을 안 듣고 이런 말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말을 좀 길게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저 포인트,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단어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단어가 좀 반복되는구나, 지금 이런 분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혹은
저 사람의 옷이나 스타일을 보니까 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말이 좀 작거나 이러면 굉장히 뭐 신중하다라고 포장을 할 수도 있겠죠. 옷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한 이런 스타일이면 뭐 진중하다. 뭐 옷이 약간 화려하다 그러면 남 앞에서 좀 드러나고 싶고 좀 젊음을 추구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하는 거, 반복해서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그거에 관련해서 축소,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기를 좀 터준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이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만 좀 잘못해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안 어울리고 저는 정말 삐에로 같던데 이렇게 어떻게 세련되게 옷을 잘 입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아부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백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말해줄 수도 있겠죠. 상대가 으쓱하면서 자기의 정보를 막 쏟아내겠죠.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은 경청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상대가 말을 할 때 입을 닫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상대의 대답 안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요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최대한 많이 상대한테 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를 해서 당장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한 투자 천은 그 효율이 좀 떨어지는 데일 수도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을 한 예시는 효율이 떨어지는 투자처, 초기 투자 비용, 초기 회수가 떨어지는 투자처라는 말은 상대가 좀 내성적이고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정보를 많이 줘도 대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안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투자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충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투자를 안 할 테니까 그 사람은 나 위에는 투자해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차가운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이런 정보를 주는 거거나 이런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었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들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탄탄한 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반대로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 안 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회수하게 되는 그런 투자처는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 투자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투자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면에서는 친절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를 했을 때 정보를 여러분들 걸 많이 줬을 때 상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규정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중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하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 LBC 화술 강좌 클래스에서 질문하기 클래스에 제가 내용을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풀어서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자면 일단 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뭐 오늘 하루 어땠어? 이 얘기도 이제 화술 강좌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자, 이것도 어떤 접근으로 가능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정보는 전혀 안 줬잖아요. 투자가 전혀 없이 상대한테 과도한 투자를 바라는 거예요. 과도한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다 떠올려 봐서 그걸 간추려서 얘기해 봐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정보를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심해서 쏟아내는 정보를 내가 이렇게까지 고심해서 정보를 쏟아내야 되나? 가 되는 거죠. 이게 좀 미치는 장사죠.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계가 막 형성돼 있고 자기가 말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면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때는 이 상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를 일단 준다. 이 초기 투자는 관계를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날의
그 상대의 페이스를 올리는 데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좀 친해져서 막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또 말을 안 하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다시 시작해도 금방 올라갈 거예요. 한번 그 관계를 구축을 해놓으면 뭐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금방 페이스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질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질문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의는 워낙 많고, 저도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전에 그것도 벌써 5년 전에 제작한 강좌긴 하겠네요. 거기에서 화술의 질문하기 이런 걸 좀 자세히 다뤄놨으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듯이 좀 강의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혹시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거나 하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강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 최대한 이 다음 컨텐츠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답글로 답변을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드린 강의는 제 책 스몰토크 그리고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등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과 함께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 실생활에 이용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좌는 현재는 일요일 1시부터 3시 1시부터 4시죠. 1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이 있고요. 그 외에 정규 강좌가 보통 한 16주 정도 주기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강좌가 이제 언제 열리거나 이런 공지들은 네이버 카페, LBC 아카데미 혹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